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벌써 2022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벌써 2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새학기 개강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또 대면해서 이렇게 또 만나서 우리가 또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상황 속에서 올해도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군부대에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함께 모이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그런 시간들을 전략해서 여러분들께 녹음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그 시간들은 아마 또 전략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상황이 변화되면 한번 또 이렇게 부대에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이제 개발과 평가입니다.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도 뭐 여러분들 아마 강의 들은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새롭게 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그 강의 계획서상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소년의 이제 과목 개요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과목 개요와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개요로서 첫 번째는 청소년들은 자, 미래 우리 사회의 어떤가 성장과 발전을 담당하게 될 사회의 어떤 중요한 계층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욕구 이거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 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제 성장과 발전을 담당하게 될 중요한 이런 어떤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와 욕구를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실제적인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는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 및 기술 평가 이거를 통해서 프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이 이론과 실제를 함양시켜서 이제는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능력을 겸비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 진행 방법은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재직자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 학습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구글 클래스에 이제 강의를 다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니까 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G 클래스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자,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이런 다양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정립한다라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관, 그다음에 단체, 시설의 정책 사업과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사례 연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계획, 그다음에 설계, 편성, 실행, 관리, 평가 이런 것들을 연습함으로 해서 이제는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습 평가 방법입니다. 학습 평가 방법은 이제 세 가지로 출석 20%, 중간, 기말 각 40%에서 우리가 이제 100%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군부대라든지 군부대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그 교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쁘고 분주한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강의 계획서상에 각 그 챕터가 끝나면 거기에 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와 참교재는 여기에서는 유진이의
유진이와 윤혜숙의 공조로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평가 양서원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 그 부교재로 이제 신동열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정민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 소개는 또 이제 지난 학기에 또 배운 학생들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교과목 과목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해에 대한 교과목은 김남일 교수가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경민대학교 효충사학과가 이제 2009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때 신설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군 경력은 뭐 짧은 기간에 군 경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군 경력을 했는데, 육군 학사장교 9기를 민간을 해서 702 특공연대에서 1대대에서 소대장과 군수장교를 역임을 했고요. 이제 강주 보병학교에서 중대장 교육을 받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저기 그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그 69 보병사단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소속된 그 69연대는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금이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중대장까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했고, 양산에 이제 소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위로 전역을 해서 부대에 와서 또 이제 예벽 소령 진급을 이제 했습니다. 현역 예벽 소령 진급을 했고요. 이제 경민대학교 직장 예비군 대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특성과 기능,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유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자는 어떠한 그런 역할과 자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분야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교육적이고 가정적, 그 다음에 직업적, 신체적 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지원하고, 나아가서 이제 청소년의 어떤 역량 개발감과 바람직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이런 상태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적인 이 분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 분야는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빨간 글씨를 쓴 이런 것들만 해서 조력하는 전문적인 이제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청소년 지도자는 이제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작성 방법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법을 개발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돼요? 분석하고 평가해서 실제 청소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인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청소년 기간의 어떤 그런 그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 그 다음에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는 이 공동의 어떤 이 노력이고,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이 정보라든지 전략을 획득하는 이런 어떤 피드백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기관의 어떤 적응 기제, 그 다음에 혁신 기제로서 청소년 기관의 어떤 변화를 창출하고, 여기에서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 집단이 이땐 변화를 지향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및 환경, 여기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혁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전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개인뿐만 아니라 일단 이 집단의 변화를 지향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그래서 들었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이런 환경과 목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그런 목적까지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그런 이루어지고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죠.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변화를 지향하고 어떤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까지
그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우리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용어는 이 프로와 그다음에 이 그래픽의 합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행동을 사전에 서술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의 용어를 우리가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활동들의 집합이다. 하나하나 이 하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의 집합.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구체화한 일련의 계획된 활동이다. 계획된 활동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프로그램은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연히 어떤 작성을 해서 이루어져가는 뭐 그런 그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도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구체화하는 어떤 일련의 계획된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조직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전반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과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다음에 조직의 이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이 도구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반적인 이제 요구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대 ATT, 예를 들어서 뭐 연대 ICT, 그다음에 이제 뭐 공수 여기 이제 부대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겠지만 뭐 공수훈련 공수부대는 같은 거는 이제 공수훈련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뭐 백리행군서부터 뭐 천리행군까지 이런 행군까지. 그다음에 저는 이제 특공연대에 있었기 때문에 특공연대에서 특공 전술이라든지 뭐 특공의 어떤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여러 가지 그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는 목록과 순서와 예정 계획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한 또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달성하기 위한 이 활동의 집합체다. 활동의 집합체.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의 집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대대 ATT다, 뭐 ATT를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합니까? 뭐 사격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장을 메고 뭐 훈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그 훈련의 집합체잖아요. 집합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전술훈련까지 이렇게 끝나고 뭐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상호 의존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어떤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직적인 활동이다라는 거죠. 아까 어떤 그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이제 또 프로그램의 어떤 조직적인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활동의 집합을 단일 그룹의 산출로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전 계획에 따라 전달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의도적이고 이 조직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ATT, 뭐 대대전술 ATT, 연대, 뭐 ICT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 전술훈련까지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는 사항을 어떤 이게 조직적인 활동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조직 활동을 우리가 이제 또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문제와 대상을 상대로 이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에 이 인력과 예산 등을 투입해서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는 기관의 단위 산업이다. 그래서 기관의 단위 산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특정의 어떤 그런 문제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활동을 벌이는 기관의 단위 산업이라고 되시죠. 군대에서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특정 문제의 대상을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육군본부의 어떤 그런 그 측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런 측정, 뭐 군사령부의 어떤 그런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기간이 이루어져가는 뭐 이런 활동을 이제 군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런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적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활동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정의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자, 조직에서 특정 목표, 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어떤 내용의 선정과 조직, 그다음에 여기는 활동 목표 체계, 뭐 시설, 인력, 예산, 지원 체계, 기간 이런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우리가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정책 집행의 전략으로서 최적의 어떤 그런 최적의 수단으로 설정된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해서 의사 결정을 구체화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우선 지속적이며 여기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능동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린다면, 자, 프로그램은 우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를 갖고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형성되는 이 조직화된 활동이다. 다른 건 다 여러분들 몰라도 이 프로그램 딱 하면, 자, 프로그램은 우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도를 갖고 이 체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형성되는 조직화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프로그램은, 자, 구체적인 이제 포함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인지된 사회 문제를 다룬다. 그러니까 인지된 사회 문제는, 자,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분명히 인식하는 이것이 이제 인지된 사회입니다. 인지된 사회. 그래서 인지된 사회 문제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한 조직에서 전체 활동의 주요 부분을 대표하고 있고요. 주요 부분을 대표하고, 자,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던 이 목표와 그다음에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이나 그다음에 이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직원을 포함해서 특정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어떤 구조고 조직 목표의 어떤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조직 차원에서 볼 때 조직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사명과 궁극적인 목적을 실행시켜주는 도구이고, 그다음에 조직 목표와 프로그램은 목적과 여기는 수단, 이 관계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 청소년들에게 지도할 어떤 그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한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들의 지도하에 갖게 될 모든 경험과 활동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문성에 의한 어떻게 돼요? 성취감, 만족감. 다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킴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이 전문성에 의한 성취감과 이 만족감을 주는 이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뭐 개인이라든지
학교, 또 가족,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떤 사회적 노력,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 이 사회적 변화까지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에 의해서 조직되고 사전에 조율된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욕구조사예요, 욕구조사. 제일 중요한 거는 욕구조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들은 어떤 그런 그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욕구조사도 이 성인, 이게 어떤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대상이 다르지만 대상에 따라서 욕구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욕구와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다음 목표와 어떤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뭐 예산이라든지 진행 내용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포함된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이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과 이 어떤 그런 교육적 교육 과정의 차이점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이 교육적 사전 스케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교육적 사전 스케줄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이에요. 공교육.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순간순간 어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사전적 스케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것. 그러나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신 사전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교육 과정은 융통성 측면에서 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육은 공교육은 여기에서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1차서부터 현재까지 6차, 7차까지 이제 교육 과정이 이루어졌거든요. 7차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각 단계마다 연계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연계성이 통해서 이제 이게 7차 교육까지 이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틀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교육 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인정하는 졸업장이라든지 이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정된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서 이 교육 목적이 설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 교육 과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운영되는 과정. 그러니까 모든 교육 과정, 모든 전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초등, 초중고 이것까지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 한 학교에서 이런 과정이 변화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또 단점이지만 또 장점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떤 그런 교육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자, 교육 과정에 비해서 순간적 상황에 맞춘 이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전적 스케줄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 변화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수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수하면 그 무엇인가를 수여해도 사회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든 사회가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죠. 자,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어떤 필요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괄하는 내용과 범위가 강범위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도 방법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 잠재적 학습 고객인 이 청소년과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 정보와 그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돼요?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일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형태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서 실행한 후에 그 효과를 어떻게 돼요? 평가해서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와 자원을 획득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실행을 해서 평가를 통해서 여기에 이루어져가는 어떤 일련의 전반적인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이 교육과정 개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은 주가 어디냐? 개발의 어떤 기본 단위는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평가원.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주가 되고 있고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 기관 및 조직체에서 단체에서 이제 이뤄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 개발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루어가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제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지는 효와 관련된 거, 뭐 인권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 국가 수준에서는 모든 이제 교육기관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동일하다라고 보고 플러스 추가로 이제 알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제 이렇게 정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죠. 그렇게 하고 자 개발 목적은 학생의 행동 및 능력 향상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의 여기에서는 개발 수준은 기관의 수준을 넘어야 되고 지도자 수준을 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고 개발 목적은 역량 개발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발 근원은 이 학문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개서 이제 근본적인 근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운영 체계는 행정 및 관리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여기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발적,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이제 역할은 자,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은 활동 내용의 전달자가 되고요. 지도자는 이 활동 내용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짜여져 있는 교육기관의 그런 어떤 내용들, 교육과정을 여기에서는 전달하는 어떤 전달자라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은 개발자하고 촉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어떠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 대한 참여한 학생들의 어떤 성과나 만족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양상은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은 장기적인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게 근본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AI 쪽까지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여기 청소년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적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보다는 그 상황과 여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단기적이고 그다음에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돼 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상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성장의 이 영향을 공급하는 경험 활동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의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활동 목적이라든지 목표, 그다음에 어떤 대상, 그다음에 어떤 내용, 과정, 방법, 장소, 활동 시기, 매체 이런 어떤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로 통합해서 체계화시킨 어떤 교육적 실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제와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돼서 학습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적 지원과 지도 방법 그리고 평가 전략이 이제 사전에 안내돼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성격과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는 의도성과 계획성, 그다음에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 프로그램은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 즉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청소년의 가치 지향성,
어떤 성과 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하여튼간에 청소년들의 제공돼야 할 어떤 지도 내용 어떤 그런 것들 지도 내용과 그다음에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서 잠재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도성과 계획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청소년 이 지도에서 청소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개발하고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성패가 좌우된다.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는 내용이 다양하여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관한 어떻게 여기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개발 기법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지식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군에 있으시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교육과정, 어떤 교육훈련, 이 교육훈련이잖아요. 교육과정이라 교육훈련은 주기 교육훈련을 다 이렇게 짜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 교육훈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각종별로 이제 다 나눠져서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연간 주기 이제 교육에 의해서.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자기가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청소년들 그리고 군에 온 그 신병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병장까지의 교육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개발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여기에는 교육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 성과가 어떤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지도를 위한 이 프로그램,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갖는 이제 성격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상 중심의 성격이다. 대상. 그러니까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청소년이라는 이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상에 이제 이 청소년 기본법상 이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의 연령을 몇 살부터 정하고 있죠? 9세부터 24세 이하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민법이나 형법,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 다양한 법에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보면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이하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떤 심리적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연령과 환경과 관심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중심의 성격은 청소년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가정 중심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가정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업 성적이라는 이 교육 과정의 결과와는 다르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전인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무엇인가를 위한 이 가정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정 중에 얻게 되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앞으로 전개될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예측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미래의 방향을 사전에 수립하는 미래지향적인 이 성격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서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일부를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현실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어떻게 돼요?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역동적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우리 틀에 있는 교육과정은 역동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체계적으로 그 틀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간이라든지 뭐 단체의 성격, 그다음에 어떤 유형, 프로그램의 단위, 참여자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양성을 보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와 여기에서는 어떤 주체가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기관 조직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뭐 청소년의 유형이라든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성격과 특성에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청소년 지도의 핵심 어떤 그런 그 핵심적인 요소 좀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청소년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전, 청소년 개인의 어떤 성장과 여기는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회의 어떤 그것은 변혁을 사회 변혁까지 도모하고 있다. 사회 변혁까지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는 자,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고유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을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 그다음에 내용, 방법, 뭐 시간적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주체, 내용, 방법, 시간적 관점,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기관에 의해서 주도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물론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관련 기관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의 청소년 관련 기관은 학교와는 달리 어떻게 돼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 단위 기관에서 투입할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회 변혁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에 비해서 다루는 내용이나 이 방법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내용이나 주체 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 자,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심체적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주제 측면에서 보면 이 주제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영역이다. 모든 영역에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이 주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자, 청소년들의 여기는 흥미, 그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 있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과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는 자,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학교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이 교사보다 월등히 크다는 특징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그 학교 교육에서 교사는 어떻게 돼요? 국가 단위에서 개발된 이 교육 과정의 틀에서 이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하는데 반해서 이 청소년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프로그램의 내용의 자체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그다음에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동성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청소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다섯 번째는 자,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성격, 그다음에 유형, 그다음에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용이나 방법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다양하죠.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영역들은 이런 현상들이 방법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도 많이 나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능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 적응을 조력하기 위해서 여기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청소년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교육적 경험과 환경, 이 교육적 경험과 여기에서는 이 환경을 집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근본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보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능은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과 발전,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떤 그런 사회 변혁을 요구하고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기능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은 청소년의 욕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계획되는 것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청소년의 이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청소년의 최고 어떤 관심사로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진로, 그다음에 어떤 뭐 취업이라고 하겠죠. 취업. 자, 여기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청소년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의 만남, 체험 이런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게 어떤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청소년들 사이에 이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보던 또래 친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넓은 인맥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적인 촉진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가활동.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꼽자면 이제 인터넷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될 수 있죠.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가 청소년의 어떤 건전한 여가 활동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여가 활동이 부족한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현장에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뭐 학교 교육은 아니고 뭐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자,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공한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많이 합니까? 입시 위주 교육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학업 성적 위주로 지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개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데서 청소년의 어떤 덕성과 이 체력 이런 항상 그다음에 정규 과정에서 부족한 다양한 어떤 잠재적 역량 개발 이런 기회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진행하지 못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독성적인 측면, 체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단체나 관련 기관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청소년 단체와 기관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혁신 기제로서 여기에서 기능을 하는 동시에 교육적 대안 제시를 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획득하는 이 피드백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하기 위한 이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어떤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시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의 만족도,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한 지도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간상 적절한 혁신적인 주제가 선정이 돼야 되고요. 이제 시간상의 적절한 혁신적인 이제 주제가 선정이 되고 효과적인 이 기술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훌륭한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설계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삶에 초점을 둔 실제적인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호적이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욕구 충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능을 하기 위한 이제 어떤 고려 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뭐 계획하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조해서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3년간 그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제약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학습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극복 학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멸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주제가 하나가 선정될 수도 있겠죠. 요걸 통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체력이 많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뭐 체력 뭐 예를 들어서 향상 어떤 그런 프로그램 뭐 체력 향상 이런 어떤 그런 교육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하나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 주제를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쭉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이뤄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이게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은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와 체계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여기는 기획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운영하고 평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관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에 이제는 프로그램 개발 모델을 설정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운영해가는 과정이다. 평가하고 운영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 조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이제 체계적인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 인풋가 있습니다. 인풋. 투입을 해야 되죠. 투입. 그다음에 여기는 전환이다. 슬루프.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아웃풋가 있어야 되죠. 산출. 그다음에 이제는 여기에서는 아웃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 투입에서는 뭐 청소년, 그다음에 지도자, 인적, 물적 자원,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것은 상담이라든지 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다음에 교육적 지도 활동, 지도, 그다음에 참여 네트워크, 정보 제공과 의뢰 이런 어떤 그런 전환 과정, 이런 이제 그 전환을 통해서 어떤 게 나오시냐 산출이 될 것은 뭐냐면 서비스를 완료하고 의도했던 계량적 분석, 실적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런 성과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또 평가를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항상 계획하고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항상 보면 우리가 이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아웃풋가 되면 이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풋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은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어떤 공통된 입장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청소년 욕구의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재반 요소,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현실 적용, 어떤 그런 점검, 그다음에 참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 절차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기관이나 주변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이 자원, 이제 이 가능 자원, 이제 지원 가능이잖아요. 가능 자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목적 개발과 도구 개발인데 의도된 어떤 목적을 개발한 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의도된 어떤 프로그램이라 하잖아요. 의도된 프로그램. 어떻게 의도된 목적을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가능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인적, 물적, 뭐 예산,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상호 이런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이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관의 어떤 기관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루어져 갈 때 진정한 그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성패를 이룰 수 있고 성과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 프로그램,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개발 절차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이제 여러 어떤 과정이나 어떤 기능, 역할, 유형, 숙제를 절차까지 이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이런 어떤 그 개발 과정을 이제 이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장기간 수업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